한국의 성자이며 얼굴이 동안의 최강자인 가천대학교 총장 이기련은 1932년 전북 군산시에서 정미소 집의 딸로 태어났다. 우리말을 쓰면 뺨을 맞던 일제 식민지에서 초등학교를 다녔고 졸업 무렵에 해방을 맞이했다. 이기련은 정미소를 운영하시던 아버지가 젊은 나이에 폐렴으로 돌아가시자 의사가 되기로 결심한다. 해방 이후 일이 여중을 다닐 때는 하루 4시간 이상 잠을 짠 적이 없을 정도로 공부에 매진했고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고3 때 6.25가 발발했지만 토굴에 숨어서 공부할 정도로 의사가 되길 간절히 소원했다. 그 결과 서울대 의대에 당당히 들어가 전쟁 상황에 따라 전주와 부산 그리고 서울로 옮겨 다니는 고단한 대학 생활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녀는 산부인과를 선택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한다. 당시만 해도 남자 의사를 내외해서 병원을 찾지 않는 여성들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간단한 병이 심각해지고 산후조리를 소홀히 해서 일생 동안 후유증에 시달린 여자들도 많았다. 나는 이들을 돌봐주고 싶었다. 그리고 이기련은 졸업을 앞두고 미국 유학을 결심했지만 어머니가 고생하시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유학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당시 땅과 논을 팔아서 학비를 대고 어떤 때는 여물지 않은 벼를 수확하여 등록금을 만드시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던 그녀는 어머니에게 유학까지 보내달라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 인천에서 자성의원을 하고 있던 대학 시절 단짝을 찾아갔는데 그 친구는 나랑 같이 환자 보면서 비행기 값을 벌라하며 같이 일할 것을 권유했다. 그렇게 일을 같이 하기 시작했지만 그 친구가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되면서 자성의원을 이기려에게 넘기게 된다. 이기려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다. 친구가 시집을 가면서 병원을 넘겼습니다. 그때는 변변한 약품이나 비싼 기자재 같은 것은 없었지요. 엑스레이는 전문 병원에서 찍게 하고 아무튼 청진기 하나만 있으면 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1958년 이기려 산부인과가 개원을 했고 이때부터 인천은 이기려 신화의 본거지가 된다. 이기려가 산부인과를 개원한 58년도에는 베이비붐의 상징인 58년 개띠들이 한 해 약 100만 명이 태어났다. 2022년 출생한 수 25만 명 대비 엄청난 수로 병원은 환자들로 넘쳐났다. 그리고 이때 이기려는 가슴에 청진기를 품고 다니는 의사로 유명해진다. 당시에는 난방시설이 제대로 안 돼 겨울이 아주 추웠는데 이기려는 차가운 청진기가 몸에 닿을 때 놀라는 환자를 본 후 청진기를 가슴에 품고 다녀 체온으로 덮인 후 진료를 했다. 이어령 교수는 강연에서 이기려를 이렇게 소개한다. 중국 삼자경엔 효심이 지극한 어린 황양이 아버지 이부 자리를 몸으로 덮였다는 고사가 나온다.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주군의 발이 시리지 않도록 신발을 품고 다녔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한국엔 환자가 춥지 않도록 가슴에 청진기를 품고 지낸 의사가 있다. 타인 중에도 특히 약한 자, 환자를 배려하는 마음은 중국과 일본의 고사에 비길 일이 아니다. 라고 소개했다. 여기에 산부인과의 특성상 몸속에 손을 넣어 진료하는 내진이 많아 이기려는 늘 손의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기도 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미국 유학 자금을 마련했지만 미국 유학은 계속 미뤄진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면 미국 의사 자격 시험을 패스해야 했지만 환자가 끝없이 몰려와 공부할 틈이 없었다. 여기 환자들은 미국으로 떠나지 말라고 이기려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있었다. 이에 이기려는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뒤 1964년 미국으로 떠나게 된다. 그렇게 그녀는 뉴욕에 있는 병원에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한다. 유학을 마친 무렵에는 영주권을 허용한다는 통보를 받았고 주위에서는 그녀에게 미국에 남으라고 권유한다. 당시 그녀는 뉴욕에서 만난 사업가와 꿈같은 연애를 하고 청혼까지 받은 상황이었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미국만 가면 그대로 눌러앉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기려는 고국의 환자들을 위해 한국으로 돌아오기로 결심한다. 저를 딸처럼 아꼈던 퀸스 병원 설리번 박사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분들에게 한국은 여전히 가난한 나라, 언제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 위험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더 슬퍼했는지도 몰라요. 저의 귀국은 그분들에게 그런 의미였죠. 그렇게 1968년 고국으로 돌아왔고 병원을 신축했는데 미국 유학 시절 경험했던 선진 시스템을 들여오는가 하면 당시에 생소했던 초음파 의료기기도 들여왔다. 여기에 산모들을 위해 호텔이 아니면 구경하기 힘들었던 엘리베이터도 설치했는데 지역 주민들은 엘리베이터를 구경하기 위해 몰려들기도 했다. 그리고 이기려 병원은 미국 유학을 한 여의사가 진료하는 친절한 병원이라는 소문으로 환자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기 시작했다. 과거에는 건강보험이 없어 진료를 받고도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환자가 많았다. 이에 병원에서는 보증금을 받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이기려 산부인과는 보증금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보증금 없는 병원이라고 종이를 병원문에 커다랗게 써붙였다. 이에 대해 이기려 총장은 이렇게 말한다. 그 당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 병이 들면 치료 한 번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가 의사가 된 건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기려는 가난한 자에겐 치료비를 받지 않고 오히려 깎아주기도 했다. 이에 환자들은 생선과 쌀 등 자신들이 줄 수 있는 물건들을 보답하여 병원 마당은 늘 시장 마당과 같았다고 한다. 이 당시 이기려는 잠시도 쉴 틈 없이 일했는데 하루에 많게는 300명까지 환자를 돌봤다고 한다. 그리고 그녀의 나이는 어느새 40이 되어 있었고 우울증이 찾아온 것도 바로 이 시기였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주위엔 아무도 없었다. 40이 넘었지만 남들 다 한다는 결혼도 못하고 도대체 나는 뭐 하는 사람인가 싶었다. 도저히 견디지 못해 일본 이혼대로 다시 유학을 갔고 거기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그녀가 찾은 해결책은 일본 의료 수준을 직접 체험하면서 산부인과를 종합병원으로 만들겠다는 결심을 했다. 산부인과만으로는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환자 모두를 치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일본에서 귀국한 후 1979년 자신의 가운데 이름을 따서 길병원을 개원한다. 이기련은 인천길병원을 개원했지만 이는 어머니가 처음으로 반대한 일이었다. 종합병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법인을 세워야 했는데 이는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와도 같았다. 어머니는 남편도 없는 딸이 혼자 살려면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이기련은 어머니를 설득한 끝에 허락을 발안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만든 병원은 인천 구월동의 중앙길병원이 현재의 가천대 길병원이다. 당시 인천에는 공장이 많아 산재 환자가 많았는데 이들을 위한 전문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허허벌판이었던 구월동에 병원을 만들었던 거다. 그리고 적자를 감수하고 양평과 철원 그리고 백령도 등 의료 취약 지역에 병원을 개원했다. 과거 양평은 경기도에서 가장 못 사는 곳이었고 정부가 나서서 큰 병원에 맡기려고 했지만 다들 하지 않겠다고 피했다. 이때 이기려가 나서서 이곳에 병원을 지은 것이었다. 철원과 백령도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는데 당시 철원의 주민들 소원은 첫 번째가 통일, 두 번째가 병원이란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의료 취약 지역이었다. 이렇게 세 군데의 병원을 세웠지만 한 해 적자만 수억 원에 달했고 다른 곳에서 돈을 벌어 메꿔야만 했다. 이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의 심장병 어린이들을 초청하여 무료로 치료해주고 있다. 이와 같은 봉사는 계속되어 현재까지 4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을 치료했다. 내 쌍둥이 간호사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다. 1989년 강원도에 살던 산모는 인천 친척집을 방문했다가 갑자기 양수가 터져 길병원으로 실려오게 된다. 이때 산모가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한다는 소식을 들은 이 총장은 병원비를 일절 받지 않았고 내 쌍둥이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다. 이에 이 총장은 대학까지 모든 학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간이 흘러 내 쌍둥이 모두 간호과에 진학했고 간호사 국가고시 합격한 후 모두 길병원의 간호사를 입사하게 되는 인연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기려 총장은 1994년 간호대학인 경기전문대학을 인수하며 교육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이후 가천의대를 설립하고 경원대와 경원전문대가 포함한 경원학원을 인수했다. 그렇게 4개 대학이 통합하여 가천대학교가 출범했고 이기려는 총장으로 취임했다. 대학교의 이름은 이기려 호인 가천에서 따왔는데 가천의 뜻은 아름다움이 샘처럼 솟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기려 총장은 학교를 인수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원래 나는 가르치는 걸 좋아했다. 의료법인을 만들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인턴과 레지던트를 가르치는 수련병원을 만든 것이었다. 이기려 총장은 얼굴이 엄청난 동안으로 유명하다. 현재 나이가 90세를 넘겼지만 외모는 60대로 보일 정도로 젊어 보이는 얼굴이며 지팡이와 보청기 등 노년의 그림자는 찾아볼 수 없다. 친구들과 모임하는 사진을 보면 더욱 실감할 수 있는데 친구들은 모두 허리가 굽고 하얀 노인들이 많지만 혼자 풍성한 머리에 꼿꼿한 허리와 옷차림도 정장차림으로 나이대가 전혀 달라 보인다. 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목소리도 여전히 카랑카랑하고 계단도 무리 없이 올라가며 굽이 있는 하이힐을 신고 다니는 등 믿기 힘든 건강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 2023년 축제 당시 무대에 올라가 가수 싸이의 말춤을 추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동안계의 세계관 최강자가 시간을 정지시켰다. 정년 90대의 바이브인가 등의 댓글을 달기도 했다. 기자들이 동안의 비결에 대해 묻자 이 총장은 이렇게 답한다. 지극히 평범한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물을 많이 마시며 술과 담배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1시간씩 산책을 꼭 하고 있습니다. 이기려 총장의 성취는 그야말로 경이적이다. 가천대학교, 길병원, 뇌과학연구원, 경인일보, 가천문화재단 등을 이끌고 있다. 이에 건국 이래 가장 크게 자수성가한 여성 CEO라 평가를 받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기려 총장이 어머니에 대해 한 말을 들려드리며 이야기 마칩니다. 나의 성공의 원천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늘 나를 그리워하셨는데 난 바쁘단 핑계로 어머니 옆에 있어드리지 못했다. 어머니를 업고 다니면서 일을 할 걸 후회가 많이 된다. 어머니를 다시 뵐 수 있으면 꼭 안아드리고 너무너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친구들에게 공유 부탁드립니다.